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지도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권력과 부를 추구하려 할 때에 그의 행동으로 누가 피해를 입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여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기도 하죠. 징기스칸, 알렉산더, 시저 등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가들의 가치관 왜곡에 우리들이 넘어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런 불의한 권력에 영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부를 빼앗은 일을 잘 알면서 어떻게 그를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관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로 역사를 보고 지도자를 평가하는 것은 21세기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결정적으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정복이나 팽창보다는 공존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합시다. 각설하고 민중은 한 사람이 불의한 권력이나 불의한 탐욕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불의한 권력이나 탐욕자를 지지하는 역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푸틴의 강권 통치나 시진핑의 독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중이 어느 정도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선을 우리 내부 문제로 돌려봅시다. 대한민국은 2020년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국민소득 수준이 1조 6,400억 달러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인 2023년에는 1조 7천억 달러로 13위에 그쳤습니다. 3년 동안 겨우 600억 달러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순위는 세계단 물러났습니다. 반면에 2020년에 우리나라보다 불과 900억 달러 많아서 9위에 올랐던 캐나다는 2023년에 2조 2천억 달러를 달성해서 세계 8위로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와 격차가 9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격증한 것입니다. 참고로 캐나다 인구는 3,800만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캐나다 인구보다 훨씬 많으면서도 국민소득은 더 적은 이런 수모가 3년 동안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대한민국과 캐나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2015년에 44살로 총리에 오른 트리도가 지금까지 8년간 안정적으로 캐나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도 정치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캐나다를 세계 8위 경제 강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세계 수준의 각종 기업이 즐비하고 한류라는 막강한 문화상품이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지난 3년간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의 무능한 정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적 무리수를 두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내 김건희는 최은순과 함께 토건 카르텔을 만들어 국가의 부를 축내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재산을 그들 일가와 한 줌의 지지자를 위해서 마구 쓰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권력 의지와 김건희의 축제 의지를 꺾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력의 낭비와 대다수 국민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매력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대통령을 잘못 뽑아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게 만든 데서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2020년 국민소득이 5조 6천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4조 3천억 달러로 무려 1조 3천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정치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강력한 힘을 민중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지도자를 제대로 보유한 적이 별로 없이 오직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초라해지지 않도록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오로지 권력 의지만 불태우는 윤석열과 오로지 과시와 축제 여념이 없는 김건희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침몰은 예정되어 있고 국민의 삶은 점점 암울해질 것입니다. 일본인은 일본 정치를 바꾸지 못해서 여러 부문에서 대한민국에 역전당하는 참담한 수모를 겪었지만 대한민국은 정권을 무능한 탐욕자 윤석열에게 내주어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잘못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은 자기의 재산을 증대하고 자손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치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무능한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행동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대한민국의 침몰을 지켜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분발합시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냅시다. 지난 70년의 민주화 역정을 우리가 이뤄낸 것을 기억합시다. 권력만을 탐하고 이권만을 탐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반드시 응징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통을 세웁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